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점등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보 정암사 수만호탑을 형상화한 봉축 등이 미래 천년 세우기를 기원하며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불기 2567년 영축 총림 통도사 보살계 수계살림법회가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가 함께한 가운데 사흘 일정을 원만 회항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3년 만에 순례형 연수교육을 재개했습니다. 참가 스님 80여 명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친견했습니다. 한국불교 승려복지의 전환점이 될 조계종단 첫 직영 요양병원이 다음 달 3일 문을 엽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신임주지 도신스님 고불식을 만공스님 탄신 152주기 달해제와 함께 봉행하며 교구 발전과 선풍 진작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시작을 알리는 봉축점등식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국보 정암사 수만호탑을 형상화한 봉축 등이 미래 천년 세우기를 기원하며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입니다. 불, 법, 승.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한 달 앞두고 광화문 광장 봉축탑 등에 불을 밝혔습니다. 오늘 점등한 상징등은 정암사 수만호탑 등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암사 수만호탑은 신라 자장율사가 당나라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진신사리가 봉안된 탑으로서 2020년 국보로 승격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정암사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5대 정멸보궁의 하나인데 정멸보궁탑을 원형으로 탑 등을 설치하긴 올해가 처음입니다. 특히 수만호 탑 등을 통해 자비 광명을 접하면서 부처님 세상에 참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했습니다. 오늘 등불을 환하게 밝힌 수만호 탑 등처럼 앞으로도 지난 시기에 해왔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고 온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종교로서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점등식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 정사님 등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또 조계사주지 지연 스님과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 진관사주지 법회 스님과 승가사주지 정호 스님 등 서울 시내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올해 봉축표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 그대로 대한불교 모든 종단이 한자리에서 한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사리에 등불이신 부처님 과거 천년을 등불 삼아 마음의 평화 속에 부처님 세상에서 미래 천년을 등기할 수 있도록 그거 살펴주옵소서. 점등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부처님 세상이 되길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만호 탑 등을 보면서 모든 시민들이 기운을 되찾고 지친 마음을 위로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봉축탑은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암사 수만호탑의 모형이라고 들었습니다. 고려시대에 창건돼서 2020년에 국보로 승격된 수만호탑은 쇠퇴한 산천의 기운을 살려준다는 사리 신앙을 배경으로 높은 암벽에 단단히 세워졌다고 합니다. 밝게 빛나는 봉축탑을 통해서 모든 시민들이 단단하고 힘찬 기운을 되찾으시고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이 읊어서 지치신 마음을 위로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 점등식에 동참한 1000명 이상의 사부대중들은 부처님의 공덕으로 국군 융창을 기원하는 탑돌이 행사를 가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선 다음 달 11일부터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인 5월 28일까지 전통등 전시회가 열립니다. 이어 5월 셋째 토요일인 다음 달 20일 동국대 운동장과 종각 사거리 등 종로 일대에서 어울림 한마당과 연등 행렬, 대동 한마당 등의 행사가 펼쳐집니다. 광화문 광장에 봉축 탑등을 밝히면서 올해의 연등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은 물론 전국 방방곡곡에 연등을 밝혀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불기 2567년 영축 총림 통도사 보살개 수계살림 법회가 원만 회양했습니다. 통도사는 어제 경내 설법전에서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와 주지 현덕스님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전계아사리 덕문스님과 갈마아사리 현진스님, 교수아사리 이내스님 등 3, 4, 7증사를 증명으로 사흘간의 보살개 수계살림 법회를 회양하고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수계식에선 10회 이상 동참자들에게 메달과 성만패가 수여됐고 동참대중은 개첩과 연비를 받으며 참된 불제자로서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덕스님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우리 정신문화가 그에 맞춰 나아가고 있는지를 자문하고 돌아볼 때라며 우리의 도덕성과 청정성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이 원만하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청송불교 사면앞에는 청송 소원공원 운봉관 앞에서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점등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청송불교 사면앞 회장인 수정사 주지 보급 스님, 윤경희 청송군수, 권태준 청송군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함께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이지만 두근반, 세근반, 천근만근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이 바로 마음의 안정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역시 오늘까지도 함께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입니다. 점등식에서 청송불교 사면 앞에는 이웃돕기 성금을, 은혜사는 전통문화 보존과 지역불교 발전에 도움을 준 청송군 공무원에게 감사패를 각각 전달했습니다. 또 풍물 공연과 행운권 추첨 행사를 마련해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코로나 사태 후 처음 재개한 순례형 연수를 천연고도 경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참가 스님 80여 명은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을 친견하며 종단 역점 사업에 원력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경주 남산 열암곡에 전국에서 모인 80여 명의 스님들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은 2박 3일 일정으로 경주 남산 불교문화 답사 연수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첫 코스로 찾은 열암곡 마애불은 종단 핵심 사업인 부처님 바로 모시기 불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순례 과정에서 마애 부처님 전에서 같이 기도 봉행해서 지금 이 기도 공덕으로 마애 부처님 바로 세우기 불사가 원만히 성취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불교 유적의 보고이자 신라인의 불국토인 경주 남산 곳곳을 둘러보는 순례형 교육으로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첫날 입제식에 이어 신라문화원 진변길 원장과 지능문화재연구원 김호상 원장의 특강이 진행됐습니다. 불교문화재를 포교의 방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문화재 활용이 보존이다는 걸 문화재 활용하면서 했던 부분을 포교와 연결된 부분을 저는 우리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불교 문화유산을 어떻게 갖고 활용할 것이냐. 우리 무궁무진한 문화유산을. 둘째 날 불적 답사는 열암곡 마애불상을 시작으로 칠불암 마애불상군, 연불사지 3층 석탑을 거쳐 서출지로 이어졌습니다.
참가 스님들은 남산 골짜기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남아있는 마애불과 탑들을 전문 해설사와 함께 둘러봤습니다. 특히 열암곡 마애불을 친견한 스님들은 입불을 위해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부처님이 저렇게 계신 게 너무나 힘들어 보이시고 빨리 복원되어서 우리 불자들이나 스님들이 참배를 할 수 있게끔. 열암곡 부처님이 생각보다도 되게 크시네요. 커가지고 이 바위를 제가 보자마자 이 부처님 정말 세워서 정말 잘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조계종 교육원은 경주 불적 답사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가야 불교 문화 답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주 남산에서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조계종 사업지주 회사 도반HC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실 때까지 1000년을 세우다 기금 동참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반HC 대표이사 지현 스님과 사장 주혜 스님 등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1000년을 세우다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업부장이기도 한 주혜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울 때까지 1000년을 세우다 기금 모연에 정기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도반HC가 CJ 제1재단과 손을 잡고 선보인 무 오신채 만두에 관심을 표하며 사업지주 회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북방과 남방의 불교 국가인 우리나라와 태국이 태국 왕사 아라야 왕소 스님의 방한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합니다. 태국 아라야 왕소 스님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대표적 불교 국가인 양국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발언했습니다. 이에 진우 스님은 몇 차례 방문한 태국에서 많은 불자와 찬란한 불교 유적에 감동을 받았다며 한국에서도 불교 중흥을 위한 전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왕소 스님은 272곳인 태국 왕실 사원 중 하나인 붓다포 자리푼차이 사찰 주지로 스님이 속한 종파는 특히 윗바사나 명상과 해외 포교의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리아 왕소 스님은 지난 22일 태국 스님 5명과 신도 15명과 함께 방한해 봉은사 백고자법회에서 설법을 하고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불갑사 등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왕소 스님의 조계종 예방에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과 사회부장 범종 스님 등이 배석했으며 주한 태국 대사관 찌다파 라명 공사 참사관과 왕소 스님의 방한을 도운 연합뉴스 기자 출신 최종걸 작가 등이 함께했습니다. 아프고 연로한 스님들이 일반 병원을 이용하면서 늘상 겪는 어려움과 불편함이 다소나마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편안하게 치료를 받고 수행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조계종의 첫 직영 전문 요양병원이 마침내 다음 달 3일 문을 엽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조계종단의 수건이었던 스님들을 위한 전문 요양병원이 마침내 문을 엽니다.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삼천사 회주 성운 스님의 복지 원력과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 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각고의 노력 속에 새 출발하는 종단의 첫 직영 요양병원이 다음 달 3일 개원식을 갖습니다. 승가의 위의를 지키며 소속 스님들의 입적까지 책임지는 승려복지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33대, 34대 총무원장을 지내셨던 상월교회사 해주신 자성 스님께서 종단 직영 요양병원에 대한 관심과 결단을 거쳐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성녀복지와 요양병원에 대한 원력이 실현되면서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은 1인실부터 6인실까지 총 145개의 병상을 갖추고 있고 건물 4층에는 스님 전용 병실 10개가 마련됐습니다. 휴식용 공원도 조성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 비구니 간호사를 비롯한 전문 의료 인력을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이제 비구니 스님들께서 지금 이제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있고 오시겠다라고 의사 표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스님들을 이렇게 간호도 하고 간병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건물 2층과 3층의 일반 병동은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해 스님 전용 병실을 확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5년 내에 총 250병상을 목표로 병원 옆 80병상 이상의 제2병동 건립 방안도 추진해 명실상부한 승려 전문요양병원의 모습을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4인실 이상의 다인실은 전액 지원되며 1인실과 2인실은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조계종 스님은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종단의 스님과 제가불자들에게도 점차 개방해 나갈 예정입니다. 토굴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 그냥 고독 사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래도 마지막 저희들이 편안하게 치료가 이제 안 될 정도 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저기 시봉을 하고 또 입적까지 저희 모실 수 있는. 개원식은 다음 달 3일 불교의례에 따라 봉행되며 의료법인 명예이사장인 상월결사회주 자승스님의 축사, 이사장인 총무원장 진우스님의 봉행사, 삼천사회주 성운스님에 대한 공로패 수여 등이 진행됩니다. 승려복지를 위한 승려요양병원 운영이라는 제37대 총무원 집행부의 원력이 실현되면서 다른 주요 정책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덕숭 총림 수덕사가 근대 한국 불교의 수행가풍을 세운 만공스님 탄신 152주기 달해제와 신임주지 도신스님 고불식을 함께 봉행했습니다. 선악원 설립과 운영의 주역으로 활동했던 만공스님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발행한 선악원 연구 서적 봉정식이 신임주지 고불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이경진 기자입니다. 한국불교 중흥조 만공스님 탄신 152주기 추모 달해제가 봉행된 덕숭 총림 수덕사, 수덕사 제24대 신임주지 도신스님 고불식을 함께 봉행했습니다. 달에는 만공스님 진영이 모셔져 있는 금선대와 정해사 일원에서 일제감정기 한국불교 정체성을 지켜내고 선풍을 드높인 스님의 정신을 기리며 진행됐습니다. 수덕사 대웅전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된 신임주지 고불식에서 방장다라 우송 대종사는 도신스님을 중심으로 도량을 모범적으로 가꿔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수보살의 큰 지혜로 보현보살의 큰 행원으로 마당 쓸고 설거지하고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그 선두에 솔선수범하는 사문이 주지소임입니다. 이 자리에는 각계 사부대중이 운집해 수덕사의 새로운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스님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홍문표 성일종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가세로 태안군수 등이 참석해 도신스님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총차대한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저도 종단에서 열심히 돕겠고 수덕사 대중들이 화합하고 또 우리 큰 스님들의 법맥을 이어나가는 아주 훌륭한 주지 소임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중과 더 모두가 성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문화의 길을 더 크게 넓게 열어주시라 생각합니다. 우승 방장스님을 비롯해서 덕숭 총림이 한 가족으로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 대통령과 함께 우리 정부도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인사로 대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래하는 음유시인으로 유명한 도신스님은 법장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조계종 제16대 중앙종회의원과 재심호계위원, 초심호계위원장 등 종단의 주요 보직을 맡았고 수덕사 박물관장과 수덕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습니다. 도신스님은 만공선사를 비롯한 수자들의 선악원 설립 정신을 발굴 개성하고자 발행된 선악원 연구를 부처님 전에 봉정하는 의식으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또 취임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발맞춘 사찰의 혁신을 강조하면서 선지 종찰의 수행 가풍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력하지만 소임 기간 동안 저는 덕숭 총림을 선지 종찰답게 총림답게
교구 본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불식에는 국악인 박예리 씨가 축하 공연으로 동참 대중은 힘찬 격려와 박수로 제24대 수덕사 집행부의 앞날을 응원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동국대학교 이사장 동관 스님이 학교 법인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적극적인 소통 행보를 시사했습니다. 어제 동국대 이사장 취임 후 첫 법인 이사회를 주재한 동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학교 발전과 조계종단과의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재홍 신임 총장을 비롯한 법인과 의료원, 산하기관 등 많은 부분에서 조직 개편과 인사가 있었다며 동국대 새 도약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사님들 또 강사님들 그 열정적인 또 지혜로움으로 아낌없는 그런 조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회에선 화엄사 주지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인 덕문 스님이 이사로 재선임됐고 우송 스님 후임 이사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이자 불교신문사 사장인 삼조 스님이 선임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덕문 스님은 동국대 이사로 재추천해줘 감사하다며 맡은 소임의 뜻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사장 동관 스님은 법인 발전기금 5천만 원을, 이사 덕문 스님은 3천만 원, 조계종 원로의장 자광대종사는 1천만 원을 각각 학교 법인에 전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 등이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마음의 평화, 부처님 세상을 슬로건으로 한 달간 펼쳐질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실질적인 막이 오른 건데요. 올해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봉축탑 등은 전통 등의 기법을 살리면서도 화려한 색감을 드러낸 게 특징인데요. 한국 불교 과거 천년의 의미를 온전히 되새기면서 미래 천년 세우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겼다고 합니다. 경주 열암공 마애부처님 바로 세우기에 국민적 역량이 결집되는 봉축기간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4월 27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